안녕하세요. 젊어지는 TV 장혁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다뤘던 내용들은 주로 임플란트라든가 치주 질환, 이런 성인 치과 질환에 대해서 그동안에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질문 주시는 게 치아 교정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께서 치아 교정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들을 모아서 한 10가지 정도 이 베스트 10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안지 10년이 넘은 교정과 원장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질문을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직접 출연하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 강승택 교정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원장님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체리스마일 치과 강승택 원장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강승택 원장님을 안 지는 10년이 넘었고요. 강승택 원장님께서는 치과의사가 되신 지는 지금 23년 차 치과의사시고, 교정과 전문의가 되신 지 강 원장님께서는 무려 20년이 되셨고, 또 강남역에 저희 병원 옆에서 아주 교정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체리스마일 치과에서 교정 진료만 지금 10년 넘게 진료를 하고 계신 아주 훌륭하신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상 자제분들 주신 분들이 많이 질문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몇 편에 걸쳐서 저희가 이 교정에 대한 궁금증들을 아마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유튜브를 한 번씩 찍는데요. 네. 이제 저 혼자 찍고 이제 다른 채널에 나올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속 시원하게 뭔가 또 답변을 잘 드려야 다음에 또 불러주실 것 같으니까요. 오늘 열심히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교정 치료의 트렌드가 좀 어떤가요? 교정 치료라는 게 사실은 심미적이 되기 위해 가지고 치료를 받는 건데 네. 교정 장치를 붙이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 사진과 같이 조금 더 못생겨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렇게 바깥으로 막 많이. 사실 네. 전후 이렇게 바뀌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입이 나오고 뿔테 안경을 끼고 교정 치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못생긴 얼굴을 연출하는데 도움이 맞아요.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 교정 치료라는 게 장치물을 붙이고 있다는 게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부의 상징 같이 태국에서는 저거를 오히려 트렌드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 개인의 개성 같은 것들을 네. 표현하는 식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철도끼를 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네. 굉장히 신비적이지는 않지만 치아들을 움직여주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 조금 더 심미적으로 꼈다 뺐다 하는 장치물 예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요즘은 조금 더 이것들이 상용화들이 많이 되고 브랜드들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네. 치료 결과물 자체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많은 케이스들을 이런 투명 교정으로 대체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런 투명 교정이 좀 한계가 있기는 하잖아요. 아무래도 한계는 네.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나 봐요. 앞니 쪽을 주로 배열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당연히 잘 되고요. 네. 요즘은 발치 교정까지도 조금씩 건드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많은 케이스는 모든 케이스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많은 케이스에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 원장님께 이제 요즘에 최신 교정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베스트 10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애가 과연 나는 교정을 했는데 우리 애가 과연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일단은 교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려면 네. 치아가 어떤 식으로 나고 있는지 이게 정상적으로 나고 있는지를 먼저 조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치가 제일 처음 나는 것들이 한 6개월 정도, 생후 6개월 정도에서 맞아요. 시작이 아래가 되는데요. 저렇게 제일 먼저 올라오죠. 네, 아래 앞니가 저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웃을 때 두 개만 또 솟아 있으면 되게 예쁘기도 하고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것들이
유치에서 또 영구치로 바뀔 때 혼합치열기 같은 경우에서도 겹쳐져 나는 것들은 아닌지 네. 한 번씩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 나는 순서 같은 경우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유치가 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통은 6개월 정도부터 네. 나기 시작합니다. 아래 앞니에서 아까 보셨듯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요. 순서를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아래 앞니부터 시작을 해서 위에 앞니 그리고 어금니 쪽 나고 송곳니 쪽 나고 그리고 최후방 구치 쪽이 나서 총 한 24개월 정도가 되면 모든 20개의 유치가 다 나게 됩니다. 지금 저건 이제 유치의 경우고 네. 저 표시되어 있는 숫자 순서대로 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1번이 제일 먼저 나오는 네네. 치하고 그다음에 2, 3, 4, 5 순으로 요 표를 캡처해 놨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치가 나고 나면 다시 영구치열로 바뀌게 되는데요. 네. 하나하나 바뀌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6세 구치, 7세 구치, 6세에서 7세 정도에 나는 구치가 있습니다. 제일 영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게 되고요. 네. 아래 어금니 쪽에 유치 다음에 어금니 안쪽에서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구치가 올라올 때 가장 잘 썩기도 하는 그런 치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머님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시기이고 치아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제2대 구치까지 28개의 영구치가 거의 다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처하셨다가 우리 아이의 치아 나는 순서가 유치라든가 영구치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유치에서 영구치열로 변화되고 하는데 봤을 때 유치에서 먼저 한번 사진을 보시면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유치는 영구치보다 크기가 작고 개수가 작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영구치열로 바뀌어 주려고 하면 크기가 큰 영구치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유치에서 공간이 조금씩 있는 것들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네. 어머님들이 이제 한 번씩 여쭤보는 것들이 우리 애는 치아들이 아주 고르게 빈틈없이 잘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삐뚤삐뚤하게 나거든요. 맞아요. 유치가 너무 가지런하고 빈 공간이 없으면 공간이 결국은 턱뼈가 작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나중에는 삐뚤삐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교정이 더 필요한 경우들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유치에서 공간이 있는 것들이 허용을 해주는 것들이 정상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 같은 것들이 보면 씹는 역할도 당연히 해줘야지 되겠지만 네. 영구치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어린이들은 충치가 굉장히 잘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6개월 정도마다는 검진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검진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유치가 일찍 빠지는 경우들이 간혹 생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금니가 앞쪽으로 밀려온다거나 해서 작은 어금니들이 제대로 날 자리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정이 먼저 들어가 줘야지 되고요. 이럴 때는 유치열기나 아니면 혼합치열기 같은 경우에는 가철식 장치물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꼈다 뺐다 하는 장치물들이죠. 그래서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입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장치물만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보통 저런 장치들을 끼는 이유가 유치가 적당한 시기에 정해진 시기에 빠져야 되는데 뭐 충치라든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유치가 먼저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은 공간이 남잖아요. 네, 그럼 그 공간으로 또 밀려 들어오게 되면 밑에 영구치가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공간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끼는 공간 유지 장치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공간 유지 장치들도 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악골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도모해주는 그런 것들을 그런 가철식 장치물들을 네. 혼합치열기 때 초등학교 시절에 들어가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검진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영구치가 다 있는지 없는지 이런 네. 것들을 또 알 수 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시기가 한 3세, 만 3세 이후부터는 사실은 조금씩 찍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5세 전에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찍어보고 계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면 아래쪽에 두 번째 작은 어금니가 선천적으로 결손이 돼 있기 때문에 유치가 남아있는 기간이 조금 더 오래 있는 것들이 유리할 때도 있고요. 네. 저런 유치가 필요하다면 일찍 빼서 교정 치료를 해주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유치가 만약에 빠져버리면 또 공간으로 밀려 들어와 버리니까. 네. 네.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저 유치를 유지를 하다가 언젠가 빠지게 되면 또 임플란트가 들어가 줘야지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교정을 해주는 게 유리한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최대한 유치가 있던 것들을 유지를 했다가 빠지면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를 일단은 이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애를 언제 병원에 치과에 한번 데려가야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만 2돌 정도에 한번 데려가면 어떨까요? 근데 너무 빠른가요? 이게 애들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무서운 것들 별로 없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엑스레이 잘 찍으니까요. 찍을 수만 있으면 또 한 번씩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은 방사 선량 자체가 굉장히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찍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교정을 했는데 우리 애도 왠지 교정할 것 같다. 근데 교정을 우리 애가 교정할지 아닐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언제 치과에 한번 너무 일찍 데려온 것도 의미가 없을 거고요. 언제 데려오면은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보통은 5살 정도부터는 한 번씩 검진을 하는 게 좋은데요. 네. 어차피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한 6개월마다는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 치과를 다니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머니께서 다니셨던 교정치과에 자녀들을 데리고 네.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그냥 봐달라고 하면 또 당연히 그렇죠. 봐드리죠. 네, 그럼요. 그래서 단골이 괜히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찍지 않더라도 애들 우니까요. 네. 그래서 찍지 않더라도 입안에만 잠깐 보고 가더라도 제대로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쯤 교정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데리고 다니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교정을 하게 된다면 한 5살 정도부터 최소한 5살 네. 정도는 돼야지 하게 장치물들을 된다. 낀다거나 네.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가능할 2살부터 5살까지는 충치만 안 생기게 네. 관리만 잘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우리 아이 과연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 교정 언제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이 교정 언제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좀 어떻게 해요? 이게 시작을 하는 나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정을 시작하는 케이스도 있고 어떤 케이스는 성장이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적인 것들을 보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한번 검진이 다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때가 왜 중요하냐면 앞니들이 나는 시기거든요. 치열에서 영구 치열로 바뀔 때 앞니들이 먼저 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래 앞니가 위에 앞니를 덮어주게 되는 반대 교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 경우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저 한 친구는 7세 넘어서 한 8세나 9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데 네. 앞니가 거꾸로 물리네요. 네, 앞니 4개씩 이제 위쪽에 4개, 아래 4개가 이제 나 있는 상태인데요. 저건 영구치고요. 네, 영구치가 거꾸로 윗니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보통은 유전적인 영향들이 되게 많고요. 환경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 정도까지도 주걱턱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잘 생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이 시기에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정교합이라서 이때 해결을 해주면 나중에 성장을 해서도 조금 더 교정 치료의 확률을 줄인다거나 필요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부모 중에 한 분이 교정을 했다라면은 자제분들도 확률이 아무래도 교정을 네. 할 가능성이 네,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미리 가서 교정을 하면
네,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얘가 치료를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지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요. 네. 나중에 성인 돼서 고생을 덜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네, 맞습니다.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정법은 그럼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 라고 댓글 질문을 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투명 교정도 있고 인터넷에 치아 교정 방법만 찍어봐도 우리가 철도 깐다고 하는 앞으로 브라켓 장치를 붙이는 것도 있고 뭐 설측 교정 뭐 여러 가지 교정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교정 방법 어떤 게 맞는지 엄마가 조금 미리 알고 갈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대체적으로 가철식 장치물들을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네. 뺐다 뺐다 하는 장치물들이 되는데요. 붙여서 하는 교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연구치열을 이동을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네. 유치 같은 경우는 뿌리도 짧고 하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도 않고 필요한 이동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경우들도 많죠. 이동을 얘를 실컷 시켜놔 봐야 나중에 연구치가 쏙 다시 올라오면 새로 배열을 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소용없겠네요. 있기 때문에 네. 이때는 거의 치아 개개를 잡아준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악볼의 성장이라든지 틀을 마련해 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중학생 2학년, 3학년 이후부터는 장치물을 붙여서 교정 치료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장치물 같은 경우도 종래에 이렇게 메탈 교정 장치물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심미적인 이유로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고들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심미적인 장치물들, 그 중에서도 이 장치물 같은 경우는 자가결찰 브라켓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심미적이기도 하지만 치아와 저 장치물 브라켓을 잡아주는 연결하는 철사 같은 것들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미적인 장치물들을 찾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세라믹 계열의 장치물들, 그리고 지금 봐서는 교정 장치가 붙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쪽에 이렇게 설측 장치물. 네. 그래서 위아래로 다 같이 설측을 하기도 하고 위쪽은 많이 보이니까 안쪽으로, 아래쪽은 입술에 가려서 많이 보이지 않는 케이스들은 바깥쪽으로 해서 콤비 교정 같은 것들도 많이 해주게 됩니다. 콤비라는 건 이제 아래는 잘 안 보이니까 바깥으로 바깥쪽으로. 하고 위에는 안쪽으로 네, 하는 교정을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더 심미적인 것들이 있고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투명 교정, 그래서 착탈식으로 해서 내가 네. 필요한 경우에는 뺄 수 있도록 하는 교정이 되는데 인비절라인 같은 것도 이제 투명 교정 네, 일종이죠. 네, 일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아니 조금 제한적이죠. 조금 그래도. 제한적이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씩 이렇게 껴줘야지 되는데 이걸 안 끼기 시작하면 나중에 낄 때 또 아프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애들이 과연 초등학생 애들이 저는 엄마하고 많이 싸울 것 같은데 보나마나 안 낀다고 너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니 그러고. 네. 그러니까 좀 협조도가 떨어지는 아주 어린 학생들한테는 가채식보다는 네, 아예 그냥 못되게 붙여버리는 게 나을 수. 좋을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 치열기에서는 아무래도 붙이는 장치보다는 그래도 꼈다 뺐다 하는 장치물들을 많이 쓰기는 씁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하고 좀 협의가 잔소리를 많이 네. 해야겠네요. 네, 삐뚤삐뚤한 게 엄청 심하시죠? 이런 경우도 교정이 돼요, 원장님? 네, 이런 경우도 발치 교정으로 야, 예쁘게 만들어 야, 이것도 교정. 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오래 걸렸겠죠.